자, 이번 시간은 정보 구조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정보 구조 설계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는 정보 구조의 유형, 그리고 레이블링과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 구조 설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구조 설계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앱이나 혹은 웹에 뼈대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정보구조 설계의 예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많이 보고 있고 또 활용하고 계시니까 웹을 기반으로 해서 예제를 여러분들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웹이나 웹 화면 안에서는 내비게이션 체계나 레이블링 체계 등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정보 구조 설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정보 구조는 사용자는 직접 보지 못합니다. 사용자는 웹이나 앱 안에서 불편 없이 컨텐츠 간을 이동을 하고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정보 구조는 업무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 기획자나 개발자, 디자인 간의 워크플로우를 공유하고 파일이나 화면 또는 파일의 용어를 공용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구조를 설계하려면 웹이나 앱의 전체 구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메뉴 트리와 메뉴 계층 간의 구조, 그리고 파일명 및 간략한 기능을 정리한 정보 구조 기능 정의서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때 정보 구조는 제공되어지는 서비스를 콘텐츠의 순서 혹은 배치, 그리고 그룹핑 등을 통해서 정보의 성격과 유형, 우선순위 위기에 따라서 구조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정보 구조의 중요성은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치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설계 도면을 그리며 전체 계획을 세우는 과정처럼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일과 같습니다. 따라서 정보 구조의 중요성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꼭 알고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보 구조를 설계하려면 웹이나 앱의 전체 구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메뉴 트리와 메뉴 계층 간의 구조, 그리고 이러한 정보 구조들을 정의한 내용들을 가장 먼저 설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트리 구조로 해서 대분류와 중분류로 이렇게 나누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 정보 구조 기능 정의서에 대한 하나의 예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런 식으로 분류별로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의한 내용이고, 각각의 대분류와 소분류, 중분류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내용들을 우리가 보통 뎁스라고 얘기합니다. 즉 웹사이트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위에 상단에 나와 있는 메뉴바에 그 메뉴바가 대분류가 되며 그 메뉴바 중 일부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안에 서브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 서브 메뉴가 투뎁스입니다. 즉 처음에 웹사이트 상에 첫 번째로 보이는 큰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것이 원뎁스, 그리고 그 메뉴바에서 특정된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서브 메뉴가 나오는 것이 투뎁스, 그리고 그 서브 메뉴 중에 세 분류로 해서 다시 밑으로 메뉴 단이 내려가는 것을 3뎁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각각의 뎁스별의 세부 정의서가 표현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기능들을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보구조 설계를 하는 프로세스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정보구조의 유형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 카드 소팅을 하게 됩니다.
카드 소팅은 이건 제가 별도로 따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드 소팅이 끝나고 나면 레이블링을 처리해서 그룹핑을 하고 그 그룹핑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하나의 주제어로 나타나서 트리 구조로 만드는 방법, 그것이 바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 기능 정의서를 만드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정보 구조도의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보의 분류 방법은 다음 아래의 그림과 같이 첫 번째, 가나다 혹은 ABC 순으로 해서 정보를 분류할 수 있으며, 또 하나는 주제별 카테고리로 해서 주제를, 정보의 분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혹은 연대 및 시간, 날짜 순으로 해서 정보를 분류할 수도 있고, 혹은 지리적 위치, 서울, 경기, 아니면 부산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지리적으로 해서 분류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동적으로 검색어를 집어넣게 되면 그 검색어에 의해서 데이터들이 찾아지는 그와 같은 형태의 정보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정보의 분류 방법 중 가나다 알파벳 순의 분류에 의해서 처리되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웹사이트가 있고 그 웹사이트에 어떠한 내용들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아갈 때 키워드 검색어로 바로 넣을 수도 있지만, 아래에 보시게 되면 알파벳 순으로 기억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나와 있습니다. 즉 내가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모르는데 앞에 간이라는 것만 기억이 난다라면 앞에 있는 기억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더 찾고자 하는 부분들을 분류를 세분화시킬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알파벳 순으로 해서 영문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 영어의 단어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악글자가 기억이 난다라고 하면, 만약에 A다라고 하면 A라는 것을 치고,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단어를 바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의 검색에 대한 부분들을 더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보의 분류 방법 중 주제 및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알고 사용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 등 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타, 구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사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검색을 할 때 앞에 나와 있는 메뉴 형식에 보시게 되면 주제별로 나눴습니다. 즉 정치 분야, 경제, 사회, 생활 문화, 세계, IT 과학, 오피니언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별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이 만약에 경제에 관련 내용이다 라고 하면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의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고 그 주제에 맞는 내용들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가 만약에 찾고자 하는 내용이 IT 혹은 과학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하게 되면 주제를 선택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맞는 주제에 맞는 내용들을, 세부사항들을 하나씩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사용자들이 보는 내용들은 개발자나 기획자가 만들어 놓은 컨텐츠 분류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바로 찾고 싶은 단어들을 찾아갈 수 있는 형태가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기획을 할 때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누를 것인지, 버튼의 위치는 어딘지, 만약에 버튼이 유사한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버튼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혹은 버튼이 많게 되면 버튼을 그룹화 시켜서 어떤 식의 기능들이 모아서 사용자가 편히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설계 내용에 담고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보 분류 방법 중 연대 및 날짜, 시간 순으로 분류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시간별로 해서 날씨 정보를 알아본다든지, 아니면은 연대별로 해서 월별로 해서 어떤 정보들을 확인한다든지 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시간이나 날짜나 연대를 이용해서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분류를 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1월 달에 어떤 날씨들을 보고 싶다, 그럼 막연하게 그냥 날씨 해놓고 나서 그 날씨에 대한 정보들을 일일이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날씨인데 1월에 해당되어지는 날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분류를 해주게 되면 사용자는 조금 더 쉽게 정보들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리적 위치에 따른 분류입니다. 지금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것은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 권역별로 나눠질 수도 있고 지역별로 나눠질 수도 있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찾고자 하는 동네에 구를 알거나 아니면 지역에 대한 권역별을 알고 있으면 내가 해당되어지는 내가 원하는 곳의 정보들을 바로 검색을 해서 내가 원하는 물량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그 물량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세밀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보 분류 중 동적 분류 방법입니다. 동적 분류 방법은 말 그대로 동적입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예는 실시간 검색어입니다. 따라서 네이버에서 제공되고 있는 실시간 검색어들,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적인 모든 분류와 카테고리 없이 그냥 한꺼번에 검색하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어지는 실시간 검색어들을 제가 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과학과 IT 쪽에 해당되어지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컴퓨터와 관련된 주제어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실시간 검색어를 여러분들이 세팅만 해주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자료만 여러분들이 획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필요 없는, 즉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내용들이 아닌 내용들은 걸러내고 당장 필요한 내용들만 바로 획득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동적 분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 안에서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정보에 대한 구조의 분류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지금은 구조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층적 구조입니다. 그 계층적 구조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위에가 네이버고 그 네이버 밑에 위에가 대분류, 가운데가 중분류, 그 다음이 소분류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카테고리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사회, IT, 과학,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눠져 있고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이 이렇게 계층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복잡한 정보를 그룹핑에 의해 상하, 미계 구조로 분류하여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가 바로 계층 구조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이 바로 계층 구조의 실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에 보시게 되면 계층 구조에 해당되어지는 큰 대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검색, 창고, 그 다음에 뉴스, 스포츠, 금융생활, 엔터테인먼트와 문화, 커뮤니티, 이와 같은 형식의 큰 대분류가 나와 있고 그 안에 중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로 내용이 계층적으로 구조가 되어지게 되면 상에서부터 하로 내려가면서 정보들을 찾아갈 수 있는 형식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자, 이번에는 계열 구조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 구조 방식은 정보를 한 페이지씩 차례대로 나열해서 보여주는 가장 단순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이트에 보시는 것들은 CGV 사이트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영화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러면 영화가 선택이 되어지면 그 영화가 상영되어지는 극장이 나오게 되고 그 극장에서 상영되어지는 날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날짜에 의해서 나타나는 좌석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차례대로 나열해서 보여주는 가장 단순한 구조로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IT 융합 컨텐츠 프로젝트를 설계를 하시면서 어떤 하나의 제품을 이제 모델링을 하고 만들어가는 가운데에 그 안에 기능들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따라서 기능들이 보통 단순한 건데 냉장고를 한번 보실까요? 냉장고를 보시게 되면 위에 냉장이 있고 냉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냉동 안에서 냉동이라는 걸 선택하면 냉동 안에서도 아주 강하게 들어가는 그 얼음이 어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약간 김치 냉장고처럼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냉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냉동을 선택하고 냉동 안에서도 얼음이 어는 부분과 김치 냉장고와 구분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며 냉동이라는 부분에서는 온도 설정을
여러분들이 별도로 하실 수 있고, 김치 냉장고 쪽에서는 김치 냉장고에 대한 해당되어지는 온도를 재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하나의 주제가 나와 있고 그 주제에 따라서 탑다운 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이렇게 나열을 해서 보여주는 형태의 구조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리드 구조입니다. 마치 바둑판의 그리드처럼 격자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서 나와 있는 것이 보시게 되면 현대자동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대자동차 안에서 모델을 선택하고 내 차를 만들고, 내 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색상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내장 색상, 외장 색상을 선택을 하며,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서로 바둑판처럼 그리드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현대자동차 사이트에 가셔서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의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구조는 앞에서 했던 그리드 구조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선형 구조로 정보가 순차적으로 제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네트워크 형태대로 상호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자유로운 형태의 구조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제공되어지는 그런 사이트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은 서로 간에 지금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분이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그 인맥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갈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이 다시 A라는 사람한테 올 수도 있지만 다시 C라는 사람한테 올 수도 있고, 다시 C라는 사람이 D라는 사람이나 아니면 E라는 사람한테도 또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와 같은 형태를 집단지성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상호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페이지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구조가 바로 네트워크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이블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링의 개념은 내비게이션의 라벨, 그러니까 레이블입니다. 레이블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레이블링 작업의 결과는 아까 보여드렸던 메뉴명, 버튼명 및 각각 섹션의 타이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이블링이 되어야 그 밑에 있는 서브 메뉴들이 하나씩 하나씩 체계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레이블링을 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직관성입니다. 직관성은 바로 누구든지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되며, 일관성입니다. 단어가 일관되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걸 썼는데 또 다른 형편에서는 A-1로 썼고, 또 어떤 경우에는 A-2번으로 쓰고 하게 되면 같은 내용을 A로 쓰고 A-1로 쓰고 A-2로 쓰는 것은 통일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상호 배타성입니다. 서로 간에 중첩되는 내용들을 배제해야만 합니다. 자, 앞에서 레이블링을 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구조화시킨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정보 구조 중에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것이고,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메뉴바 상단에서 보여지는 것이 W고, 그 W 안에 선택을 하게 되면 좌측에 나타나 있는 어떤 하나의 또 서브 메뉴들이 나타나고, 그 중분류에서 다시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왼쪽 바로 앞에 또다시 옆으로 나와 있는 형태의 메뉴가 바로 세 분류로 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조는 앞에서 얘기했던 정보 구조 설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들을 레이블링을 하고, 그 레이블링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메뉴화 시킨 다음 그 내용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기획하시고, 정보 사용에 대한 정의서에 그 내용을 담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즉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팀원들이 서로 그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고 개발하는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비게이션의 역할이라고 하면 사용자가 웹이나 앱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타나는 화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웹페이지와 앱 페이지를 디자인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고 친숙한 느낌이 드는 인터페이스를 선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웹이나 앱을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UI, 즉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무리 아름답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원하는 걸 찾기 힘든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기본적인 기능조차도 사용자를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웹이나 앱의 UI, 유저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필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알아봤던 이 정보 구조의 설정에 따라서 어떤 프로젝트나 웹이나 앱이나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디자인되어야 하며 사용성이나 중요성에 따라서 그 속성들을 잘 알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은 정보 구조에 따라 계층적 내비게이션, 또 평면 내비게이션, 그 다음 콘텐츠나 경험 기반의 내비게이션이라는 패턴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 역시도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